자, 그럼 우리 교재는 22쪽. 22쪽 봐주세요. 자, 오늘은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입니다.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나올 만한 내용이 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여기서는 발표니까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럼 우리 발표한 걸 먼저 보고 나서 이 세민이네 모둠이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핵심 정보를 담아서 자료를 모았는지 이 과정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뭐게? 발표할 때 뭐해라?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하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자료를 활용하는 거. 이게 이번 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 세민이가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얘가 사용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어떤 자료를 썼고 그 자료 안에는 어떤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지 이 친구가 이 자료에서 어떤 핵심 정보를 담아서 청중들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볼 겁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자료 안에 정보를 담아서 보여줄 건데 왜? 그냥 말로만 정보를 전달하면 어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청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할 건데 내가 발표하는 상황에 맞는 자료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영상을 준비했어. 근데 영상 보여줄 만한 이 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럼 할 수가 없죠. 혹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여러 명에게 발표를 하는 건데 요만한 사진 가져왔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자료를 사용해줘야 되고 또 청중들의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해가 잘 돼야 되니까 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료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걸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죠? 그치? 근데 자료를 사용한다는 건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는 사실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자료를 쓰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찾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표의 제목은 이겁니다.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다. 자, 그럼 우리 발표의 처음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 자, 일단 발표 처음 할 때 뭐 해야 돼?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모둠에서 발표를 맡은 양세민입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고 땡땡 모둠에서 발표를 맡은 양세민입니다. 자, 발표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발표자 소개. 자, 이게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저희 모둠에서는 지난번 독서 모둠 활동 때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장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발표하는데 어떻게 발표할 거냐면 바로 책을 읽고 그 중에 발표할 내용을 정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이 친구들도 모둠 활동에서 읽은 책을 바탕으로 발표를 구성하고 있어요. 좀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의 기하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발표하게 된 의도나 목적.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 이 문제를 여러분과 살펴보려는 게 목적. 자, 그러면 자, 뭐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의 기하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세계의 기하 문제. 자, 이게 발표 동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무슨 문제? 바로 세계의 기하 문제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기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가 정보를 전달할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이게 발표의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는
인사하고 발표자가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동기와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 부분에서 해야 될 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중심 내용에 따라 가운데를 몇 부분으로 나누는지 보세요. 얘는 중간 1입니다. 가운데 또는 중간 1. 왜 1번으로 묶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 질문을 던져요. 우리 발표할 때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질문을 던질까? 나도 지금 질문을 했죠? 자, 왜 했을까? 자,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간이 바로 시작되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시나요? 관심을 먼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 질문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릿고개? 보릿고개 알아요, 몰라요? 너희들은 아니 모르니? 알죠, 알죠. 자, 먹을 거 없는 시기. 그래서 막 그 풀이나 나무 뿌리 같은 거 뜯어먹던 그런 시기. 그게 보릿고개죠. 자, 보릿고개는, 자, 보릿고개의 뜻.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 굶주려야만 했던 시기를 뜻합니다. 약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존재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낯선 말입니다. 왜?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던졌고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보릿고개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는 아직도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릿고개가 없는데 세계에는 많이 있어요. 자, 문제제기라고 있어요. 문제제기. 자,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간 1에서 바로 자, 보릿고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로 문제제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전 세계에는 많습니다. 자, 전 세계에 많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 아래로 내려가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세민이가 손가락으로 이 지도를 가리키고 있지? 자, 이렇게 발표할 때는 단순히 글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나 동작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또 말의 속도나 혹은 강약 이런 것들도 조절하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줘요. 먼저 이 지도를 보시죠. 자, 첫 번째 자료 뭐 나와요?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가 뭐예요? 세계 기아 실태 지도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뭐가 나오고 있니? 이 지도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내.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자, 뭐를 보여줘? 첫 번째 자료 세계 기아 실태 지도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자, 그러면 지금 색깔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물론 매우 낮음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진하죠. 근데 지금 이 지도 봐봐. 푸른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모자르고 여기도 모자르고 여기도 모자르다. 바로 이 지도는 자, 기아 문제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료입니다. 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자료 기아 인구는 전 세계 곳곳에 넓게 퍼져 있으며 심각한 곳은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뭐다? 자, 바로 실태죠. 실태. 기아 문제의 실태. 실태가 어떻다? 심각하다. 자, 실태를 보여주면서 심각하다. 자,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 또 세계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 이건 특별 다른 자료를 쓰지 않았지만 자, UN이 조사했대요. 그럼 이거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자, 바로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제시해요.
건이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뭐라고 발표했어? 자, 세계 인구의 약 9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절반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대. 너무 심각하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간 1에서는 뭐 나왔냐면 세계 기아 실태 지도와 자,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기아 문제의 실태와 정리해볼까? 세계 기아 문제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릿고개 같은 건 없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 2.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2가 시작돼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식량이 부족한 걸까? 자, 생각해 보게 유도합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자, 생각해 보도록. 자, 원인을 생각하게 유도해요. 청중이 원인을 생각해 보게 유도하는 질문을 먼저 해주고 유도. 글씨가 이상한가요? 유도하고 자, 식량이 부족한 걸까? 자,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자료를 보면 자, 이번에 볼 자료는 이겁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자료. 자, 이게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꺾은 선 그래프죠. 역시 UN에서 발표한 거니까 믿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를 봤더니 자, 어때? 90년대부터 이미 100%가 넘어요. 110% 이상에서 시작했고 자, 우리 뒤로 2016년 여기까지 가면 120%가 넘어가요. 그럼 100%가 넘었다는 거는 뭐니?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 2016년에는 약 1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뭘 보여주는 거게?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 이 자료가 전달하는 정보. 식품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아 문제는 식품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원인,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충분한 식량이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글쓴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럼 얘가 세계 기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의 글쓴이가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그중 몇 개를 소개하겠다.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원인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기아 문제의 원인을 소개해 주겠다. 알려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식품은 충분하지만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 옆에다 정리해볼까? 식품 공급 양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문에 딱 하고 문제가 세 가지가 정리가 될 건데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위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 원인,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이게 원인 1. 일부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거나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경제체제라는 게 뭐니?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죠. 이게 시장경제지.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비싸잖아. 그치? 물건 되게 많아.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자꾸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뭐 한다?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있는데 안 팔아. 그래서 가격을 올라가게. 그리고 아니면 생산량을 줄여. 자, 그러면 식량 가격은 올라가. 그러면 잘 사는 나라는 상관없어. 비싼 돈 내고 먹으면 돼. 근데 문제는 어떤 나라,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던 나라들, 바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이야. 이런 나라들은 외국에서 식품을 사오는데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시장 경제체제의 문제로 돈이 있는 나라들도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제한해서 돈이 없는 나라는 식품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부정부패의 문제입니다. 이게 원인 2번. 자, 위에 그 정치하고 얘네들 관리한 애들이 다 썩었어. 그래서 자기 배만 불려. 얘네들한테는 안 줘.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지배계층이 이를 가로채거나 기아에 시달리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줄게 이런 거야. 또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요. 뭐 우리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정치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니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줘봤자 위에서 다 먹고 얘네들 안 줘. 자, 또한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 현상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막화 현상, 이 원인 세 번째. 사막화 현상이라, 자, 사막화 현상의 뜻이 나옵니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옆에 자료 하나 더 보여주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드러낸 호수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바로 사막화가 무엇인지 이해를 도와줘요. 자, 사막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막화 사진을 같이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던 지역에서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어? 첫 번째는 시장 경제체제 문제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 문제다. 세 번째는 환경, 바로 산업화 현상이 문제다. 자, 세 가지가 나왔고 결국 그럼 이제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인이 1부터 3까지 얘기해줬고 그리고 결국 현재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자기 나라의 땅에서 식량을 일구기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자, 왜 식량을 일구기가 마땅치 않아요? 사막화 현상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또 다른 나라의 식량조차 얻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바로 시장 경제체제 문제로 얘네들이 가격을 높게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또 구호물품이 와도 부정부패 문제로 얘네들이 안 나눠주니까 위에서 나눠주질 않으니까 자 그럼 뭐 했어? 앞에 나왔던 원인 1, 2, 3를 요약 정리하고 종합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중에는 전쟁을 겪는 나라도 많아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기아 문제의 원인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문제 중에 여기 결국 이 부분 빈칸 빵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에 것들을 요약하고 있고 위에 것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3개를 합쳐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간 1에서는 기하 문제의 실태와 그리고 그 심각성. 중간 2에서는 기하 문제의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고 이제 뭐 나와야 돼? 그렇지. 해결 방법 나올 차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제 중간 3. 자, 이처럼 3개의 기하 문제는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기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겠죠.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결 방법은 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얘기해 줄 거야. 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하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자료를 보여줍니다. 자, 영상 자료가 뭐가 나와요? 10,000원의 기적 캠페인을 보여주면서 크게 비싼 거 아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참하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00원이면 무려 5인 가족에게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다 함께 돈을 모은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자, 얘는 기부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는 다 함께 돈을 모은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저희 모둠처럼 두 번째, 기하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거나 세 번째, 기하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 자, 이것들도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3가지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기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어떤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자, 이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동참을 권유하고 있어요. 권유하고 호소. 자, 바로 이 영상으로도 더 해주고 있는 거.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우리 끝부분 나오면 이제 뭐 해야 되니?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중간 1의 심각성, 원인이 중간 2,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1, 중간 3. 요약했죠?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주고. 여러분, 법정스님은, 자, 법정스님 다 알지?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고 우리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면 우리도 믿을 수가 있어요. 법정스님 뭐라고 했어요?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얽혀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뭐 했다? 자기 생각, 자, 동참하자라고, 자, 이것을 호소력 있게 전달합니다. 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호소력을 높여준다. 자,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세계의 기하 문제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여러분도 세계의 이웃을 생각하여 함께 고민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모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하라? 자, 인식의 변화를 촉구, 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했고요. 요약은 앞에 썼으니까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또 호소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여기 9번까지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뒤에 내용을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아래 정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세미인의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후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조직했냐? 자, 일단 자, 발표한 목적이 바로 뭐예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미인의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자, 중심 화제 및 목적 이거 어디서 말했어요?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은 자, 발표 주제를 선정한 동기 및 발표 목적을 소개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책을 읽었는데 자,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세계 기아 문제에 무관심했는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목적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그래서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자, 그래서 문제 제기가 중간 1이었고 자, 중간 2에서 원인을 분석했고 중간 3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 뭐해라? 기부 활동에 참여해라. 자, 여기 나온 해결 방법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끝부분에서 요약하면서 주제 강조하면서 당부해줬어요. 자, 우리 내용 다 봤으니까 기억나죠? 자, 3번. 보기를 참고해서 세미인의 모둠에서 사용한 내용 조직 방법과 그 효과를 말해보자 했는데 이게 중요해, 이거. 이거 중요. 별표. 자, 그럼 볼까? 발표 내용은 자, 뭐에 따라? 발표의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 그 짜임을 어떻게 짤 거냐? 어떤 대상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 소개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끼는 뭐 알프시카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아니면 내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자, 이때 뭐 할 거야? 만약 내 친구면 걔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겠죠. 그래서 주로 구조, 쓰임, 외형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집이면 입구에 들어가면 현관에 뭐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어떻게 짜여져 있다. 구조.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할 때면 걔의 쓰임에 따라 그리고 겉모습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일 때 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일 때 그럼 여기 잠깐 여기 소개라고 하지 말고 대상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사건이나 현상.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이 일이 벌어진 시간 아니면 이 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공간 또 사건의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세계 기아 문제라는 기아라는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문제와 해결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했죠. 또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 조사, 실험, 보고서일 때. 자, 보고서일 땐 어떻게 해요?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세미인의 모둠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조직했죠? 바로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먼저 얘기해주고 나서 그리고 원인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따라 내용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죠. 자, 이런 조직 방법은 듣는 이가 어떤 효과를 준다?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줘볼게.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지. 먼저 우포늪을 여행해요. 자, 그러면 어딘가를 여행했으면 시간대별로 내가 이동했을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도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요. 혹은 우포늪은 굉장히 다양한 식생들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경치나 동식물들을 종류별로 소개하고 감상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보고. 자, 여기 실태 보고. 보고서야. 보고서는 뭐 한다고 그랬니? 단계나 절차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니까 앞부분의 동기, 그리고 조사 방법,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 그래서 그 다음 결과. 자, 이런 순서대로 조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 그러니까 발표의 목적이 뭐고 대상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직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세민이네 모듬이 발표에 활용한 자료다. 각 자료에 담긴 핵심 정보가 뭐냐? 자, 어떤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썼냐라는 건데요. 얘도 별표. 우리 자료 1은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 그러니까 기아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 자료 2.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 시작부터 100% 넘게 시작하니까 식품 공급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자료 3. 사막화 문제죠. 사막화. 자, 사막화를 보여주는 사진. 사막화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 자, 마지막으로 구호단체에서 펼치는 기부활동을 나타내는 소개하는 영상. 자, 이 영상을 통해서 기부활동에 동참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 자, 자료 1.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 자, 그래서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자료 2는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식량이 충분한데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을 생각해보게 만들어줍니다. 자료 3.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막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료 4.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구호단체의 활동을 소개해줌으로써 기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 가볼까? 발표의 조직 방법. 우리 아까 대상의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직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어떤 대상을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나 쓰임, 외형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요. 사건이나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 순서, 공간 이동,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방법. 자, 조사 결과나 실험 과정을 보고할 겁니다. 자, 보고할 때는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자, 그럼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표, 그래프, 사진, 그리고 영상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자, 우리 주의할 건 자, 이 자료 핵심 정보가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자료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처도 분명해야 되고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 자, 일단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정하고요. 또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발표할 내용을 마련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표 목적,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주고 표나 그래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에서 핵심 정보를 끌어내고 얘를 발표에 활용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적용은 내용까지 막 꼼꼼히 보기보다는 자, 우리 발표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발표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빈이네 모둠처럼 모둠별로 책을 읽고 발표할 내용을 마련해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1단계. 책 선정하기. 자, 일단 책을 정해야겠죠. 읽을 책. 모둠별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바로 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모든 구성원과 같이 읽고 싶은 책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읽었던 책 중에서 자, 이걸 떠올려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다 나는 이거 읽고 싶다, 저거 읽고 싶다 다 생각을 모아봐야겠죠? 자, 생각을 모읍니다. 자, 모았더니 자, 친구들이 고른 책들을 쭉 봐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모든 구성원과 함께 읽을 책 한 권을 정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한번 이 책을 읽어볼까? 라고 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읽어서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뭐 하냐면 독서 카드를 작성할 거예요. 각자 모두먼들끼리. 자, 그래서 제목이 뭐고 글쓴이는 누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고 나 이런 걸 깨달았다. 자,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가 읽고 느낀 바들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까? 라고 주제를 정하겠죠. 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자, 주제까지 다 정했어요. 그러면 일단 발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과 의논을 또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발표 주제를 고려해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핵심 정보를 먼저 정해요. 핵심적인 정보. 그 다음 이걸 어떤 순서대로 발표할 건지 개요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제를 정하고 처음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동기, 발표 주제를 간단히 말하고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정보들이 있겠죠. 그럼 이 핵심 정보를 뭐 해야 돼? 담은 자료를 준비해야죠. 그지? 자, 그래서 핵심 정보를 다 담고 이것을 나타낼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들과 역할을 나눠서 그럼 나는 이걸 찾아볼게, 너는 이걸 찾아봐. 하고 구성원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자료를 수집해요. 자, 자료 수집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겠니? 바로 발표문을 한번 써봅니다. 왜 발표를 바로 안 가요? 바로 발표하면 아무래도 떨리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겠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도 없죠. 내가 발표해야 될 시간에 딱 맞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기 위해서 발표문을 먼저 써봅니다. 자, 발표문을 쓸 때 처음은 무슨 역할? 일단 관심 끌고 주제를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인 발표 내용, 그러니까 핵심 정보가 쉽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핵심 정보. 자, 그리고 끝은 뭐 해야 된다고? 요약하고. 자,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문을 점검하고 나서 발표 연습을 또 해봐야 돼요. 자, 여기 가볼까? 자, 발표문을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자,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되고요. 발표 내용이 통일성을 갖춰야 해요. 통일성이라는 건 뭐니?
하나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조직이 돼야 되고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했는지 또 자료 내용이 잘 분석이 되어 있고 자, 전달도 잘 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건데요. 자, 우리 발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할 거다, 어떤 표현 방법을 쓸 거다, 어떤 문장을 쓰겠다. 혹은 누군가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언어적 표현이 될 거고 언어적 표현은 어디 들어가냐면 발표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점검이 다 끝나면 발표 연습하고 실제로 발표할 때는 뭐가 중요하니? 바로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해서 연습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자, 발표는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언어는 뭐냐면 언어를 내가 말을 할 때 말에 붙어서 나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언어의 반 정도 붙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해요. 그럼 내 목소리, 크기, 속도, 높낮이. 자, 그럼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겠고. 그죠? 자, 요런 것들 혹은 발표 내용이 뭐 잘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속도로 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반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목소리의 크기나 혹은 강약 혹은 속도 또는 어조, 말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반언어적인 표현이고요. 비언어는 언어가 아니야. 언어 외적으로 아까 세빈이가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든지 혹은 표정을 자신 있는 표정을 보인다든지 혹은 동작을 뭐 앞으로 뻗어 보이는 손동작을 보인다든지 하는 게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비언어는 그러니까 표정이나 동작 같은 것들도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 31쪽까지 풀고 답 맞추고 뒤에 압축 파일 같이 보고 그 다음 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